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중 간 대북 제재 논의에 중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면서 또 한중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가 순식간에 한중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파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지나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재국의 대사가 자국의 중앙 정부에서에 대한 의견과 또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 대사의 발언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감하게 또는 과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한중 전체적인 틀에서 우호 관계가 깨지지 않게 네. 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어쨌든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적인 차원이다. 이 입장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이 경색되는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아마도 지금 사드에 관한 문제가 중국이 군사 안보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 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아마 작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또 이렇게 군사 재무장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안보법제가 통과될 때 한국도 일본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그런 이웃 국가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중국도 그런 의사를 한국에 전달하는데요. 한국은 그런 이웃 국가의 우려를 존중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의견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국과 중국의 큰 차이는 한국은 사드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관시키고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반면에 중국의 입장은 북핵 문제와 사드의 배치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중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북 제재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유엔 안보리 내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북 제재 수위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중이 의견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중대한 진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네. 또 우리로서도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제재 강화에 대한 두 나라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부분에서 양국이 서로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지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 남중국해 또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서로 우려의 부분에 관해서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의견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움직임을 하루 이틀 정도 미룬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마도 신중한 한국과 미국 측의 입장이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연합뉴스 TV에서도 방금 전에 보도해 주신 대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도 없고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즉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 결의에 관한 강화된 제재에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한미중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나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도 미중 사이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고 네. 또 한국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대로의 중대한 진전이 실현이 된다면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긴 한데요. 중국이 북한의 공군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는 안에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소식통을 통해서 아마도 발표한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또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또 이런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 조금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즉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장소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 강화의 일환이었고요. 네. 에너지 제재에 대한 강화는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특히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 에너지 원조를 감축하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체적인 주민에 관한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간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 대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을 전했고, 뭐 미국 측은 일단은 거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평화협정 체제에 관해서 병행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기존의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은 한미일은 그간 북한이 얘기했던 평화협정 체제에 관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를 논하자 그랬지 의북한이 얘기하는 핵 감축과 평화협정 체제를 논하자는 거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병행 의사가 네. 아마도 이런 군 비핵화에 관한 선제적인 조치 없이 평화 체제에 관해서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또 미중 사이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했던 사드 문제를 미중 간의 문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도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에 관한 틀에서 보지 않고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의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양 국가로서 발돋움하고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의 힘을 확대시키려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어서 우리 한국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서해에서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는 한중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또 해양에서 일어나는 미중 사이의 해양 안보와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과 좀 과도한 네. 발언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캐리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만 된다면 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말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간의 미국이 보여왔던 근본적인 입장을 또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드 배치가 한국과 미국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건 절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사드는 거론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의 약속은 만약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국제공조에 동참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다면은 사드의 배치에 관한 문제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사드를 배치를 다시 철회할 정도로까지
북핵 비핵화에 관심이 있으니 이제 결정은 중국이 하라라는 어쩌면 공을 중국에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을 듣고 싶네요. 예,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가 원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미중 사이의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의 지금 경쟁은 어쩜 물리적인 충돌이나 군사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질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AIIB는 금융 질서에 관한 싸움, TPP는 무역 질서에 관한 싸움, 남중국해 문제는 해양 안보와 질서에 관한 싸움이고요. 이번 북핵 문제는 비핵 확산에 관한 기준과 대응의 조치에 관한 미중 간의 리더십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미중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물리적 충돌이나 또는 우리가 우려하는 극단적인 충돌이나 대립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중, 미중 간 외교 문제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